나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주여 시험과 건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서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5절 한 절입니다. 한 절 119편 55절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킨다. 그 특징이 그 밤이라는 거죠. 밤. 낮이면은 뭐 알겠는데 밤에 전등 없는 밤에 전등 없는 밤에 밤 되면 뭐 대체 잠자는 건데 그동안 옛날에 우리 보면 뭐 불 끄지면 다 잠자는 줄로 다 알고 있죠. 밤에. 근데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킨다. 뭐 다른 어떤 좀 다른 뜻이 있겠죠. 밤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 내가 참 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도 뭐 제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주의 규례로 말미암아 자기의 걸음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일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참 깜깜한 밤에 가장 비싼 어떤 기능,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기능, 그게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어떤 설비가 아니겠느냐. 단위 설비로서는 그게 뭐냐니까 미국에서 발사해가지고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같이 합력했는데 우주정거장이에요. 우주정거장. 그래서 그걸 미국의 나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건 이제 이번 주간에 텔레비전에 이 나사 운영권을, 우주정거장 운영권이죠. 나사가 운영하던 우주정거장을 이걸 민영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민영화, 미국에서. 이런 뉴스는 다른 사람들 보면 뭐 그냥 그런 돈 갚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죠. 우주정거장을 민영화를 한다. 미국 경제체제의 민영화는요, 이거는 워낙에 발달한 거죠. 발달. 개인을 하여금 민영화로 통해서 개인을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들면서 경제활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죠. 그래서 미국의 강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어떤 독점권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요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표현력, 발언권, 발언의 자유, 뭐 사랑의 자유, 뭐 가정을 가진 자유. 개인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론적으로 몇 명만 그거 우리 권리다 하고 이래버린 말 전부 다 법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드는 별명은 아니지만은 돈벌레라 하는 별명이잖아. 돈벌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만화책에 본 거예요. 만화책에 그런 것이 있어요. 만화책에 제목이 돈벌레 하는 게 돈벌레. 이 돈이 여러 사람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어떤 귀한 거로 나오는데 벌레가 막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레가 나중에 돈을 먹고는 먹은 처음에 조금 먹었는데 먹을수록 자꾸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몸집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사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지금 전 그걸 지금 비추어서 미국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 간에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돈벌레를 만드는 국가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를 이래 나사가 운영하던 우주정거장을 민영화를 하는 이 과정도 결국엔 또 미국에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 민영화를 덥석 받겠죠. 미국에 있는 큰 항공사 2군데를 언급을 하고 있던데 경제 논리로 볼 때 민영화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단위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비효율성이다. 또 비경제적이다. 소위 말하면 이익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익금이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민영화를 많이 하는데 그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어떤 큰 이 국영으로 국가가 운영하던 것이 민영화로 되면요 상당히 기뻐합니다. 상당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민영화 되면 될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참여하다 보면은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이익을 보니까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돈벌레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미국 사회가 돈벌레 만드는, 사람을 돈벌레로 만드는 하나의 사회 경제로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미국이 나사까지 민영화를 하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미국이 어떤 그 운영권하고 뭐 효율성하고 따지지만은 나사로 하여금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던 것까지 민영화로 만든다? 이거는 다른 면에 보면은 미국이 참 딱하다. 경제성으로. 국가 경제가, 미국이 볼 때 국가 경제가 나사를 손을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 보는 거죠. 그것을 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쉽게 받아들인 데는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래 보지만은 이 나사가 운영하던 우주정거장은 미국의 어떤 자존심이잖아요. 이 우주 개발로 통해서 나가는 그 어떤 관문에 우주정거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가 참여해서 우주정거장을 이제는 설립을 해서 그 여러 어떤 편리한 우주 관리에 편리한 내용에서 미국이 그거를 국가가 운영하던 걸 이게 개인에게 넘어졌다. 미국 경제에 어떤 적신호, 분명히 좋지 않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사까지 낳는구나. 이제 나사까지 손을 낳는다 이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는 거죠.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민주당이 경제에 대해서 말 안 하던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해서 늘 주관하던 게 경제 문제, 재정 수입, 국가 재정 수입에 대한 이 관리를 늘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까지, 공화당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민주당까지 FTA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난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 전체를 모아보면은 미국이 참 돈벌레로서 활동을 하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는갑다. 끝이 나는 때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때를 만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 예를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이게 풍선 앞에 경제 종사다란 말이에요. 여기 풍선 앞에. 지난 시간까지 조작된 교육 내용 주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조작되느냐? 조금 더 언급하면 또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공무원 최고의 직장, 여기 공무원. 요것도 이제 관계되죠. 조작된 교육 내용하고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름 남김에 줄여간다. 후손 단절.
후손이 단절되든지 말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는 데에 줄여간다.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자체에 대한 조작된 내용, 그리고 그 공무원을 최고의 자리, 공무원도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시험 치고 어떤 과정, 어떤 교육 과정, 어떤 레벨,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은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그거는 국가가 딱 보장해주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공무원이 되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면은 그만큼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을 최고의 어떤 지향하는 점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교육하고 관계돼요. 교육하고. 법관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레벨에, 그 정도 레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름 남김에 대해서 자기 이름은 열심히 남기고 뭔가 실적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후손이 연결되는 것에서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니까. 현재 자기 이름 남기고 자기가 어떤 레벨을 남겨서 교육을 견수하면서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어떤 안위, 자기의 어떤 영달, 요거로 막 집약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남는지 안 남는지,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다음에 후손을 생각하면서요, 전혀 고려가 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진다. 즉, 그런 내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돈벌레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 적합하다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미국이 우리가 또 볼 수 앞선 것이 뭐냐면은, 즉, 돈벌레, 이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톱을 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또 지향하고 자꾸 이 교육하고 관계된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특허권이잖아, 특허권. 나사 같은 저런 어떤 우주정거장도 자기들이 잘생겼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했다, 자기들이 이뤘다. 거기서 따라올 사람들을 일정한 어떤 분배 포션을 주고는 자기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사람들을 형성시켜 왔던 거예요. 특허권도 어떤 일정한 내용의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놔면 그걸 딱 권리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다가 돈을 내야 돼요. 로열티를 내야 돼요. 쓰려고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막 퍼뜨리면서 이런 특허가 내용이 있는데 써라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데서 수입이요. 대단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삼성하고 하는 데서 많이 봤잖아요. 너무나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같이 뭐 참 그런 거, 우리나라같이 특허권에 대한 것이 약한 이 나라가 그 중에서 삼성이 미국의 대굴지였던 그 기업하고 특허 분쟁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겼다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고 이런 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삼성에조차 미국의 특허권 분쟁 들어가면요 혀를 내두르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이 내용에 교육하고 관계된 이 내용에서 한마디 똑같은 내용에 오늘 이거 주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요 풍선협회 종사자, 경제종사자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감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아니야말로 참 아까 성경인 대로 밤에 이래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고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적에 예수님 잡으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깜깜한 밤에 햇불만 들고. 그러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딱 빼서 누가복음에는 말고의 길을 뺐다 이래 나오는데 그 말고의 길을 뺐을 적에 칼을 빼가고 뺐을 적에 그 깜깜한데도 길을 찍어가지고 다시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마태복음에는 기 주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52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인데도 지금 이 적긴데
칼을 써야 될 적기인데 칼 쓰지 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칼에 대해서도 분명히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되지만 이게 경제라는 걸 가지고 돈하고 연결하면요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라. 돈으로 일어서는 자, 돈을 가지는 자, 돈으로 망한다. 지금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미국의 모습을. 아직 쨍쨍한 나라니까 누가 그 미국을 지금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서 칼 대신에 돈 넣으면은 미국은 망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발버둥 치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돈 벌려로 만드는 국가 정책이 옳으냐? 그건 이제 세월을 지나보면 알겠죠. 세월을. 지금 시대의 미국을 망하는 나라로 본다? 이것도 시각이 어떤 사람들 보면 말하는 내가 돌았다 그래야지.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이 말이 결국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미국이 예화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 성경이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는요 로마예요. 로마.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누구든지 칼로 일어선 로마가 칼로 망한다. 로마가 망한다. 다 말했어요. 아무도 로마가 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죠. 온 천지가 로마인데. 그런데 칼로 일어섰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은 자기 집에 꼽혀있냐. 어떤 상징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요소에서 칼이지 그걸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특히 칼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어디 그 생선 안 그러면 집에서 이러는 머리가지 요구 거기에서 꼽으라. 거기서 그 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공격하는 칼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칼로 일어서는 자, 칼을 가지는 자, 칼로서 망한다. 돈으로 일어서는 자, 경제를 부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지금 이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똑같은 내용. 이 교육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교육에 서양 문물, 서양 문화, 서양의 경제력 이것을 다 번떠가지고 지금 교육의 틀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력이라 해도 전부 다 거기에 특허거리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 다 소위 말하면 특허에 해당되는 내용은 쏙 빼는 일반적인 내용만 싸게 하고 특허에 해당 딱 걸리면 자기대로 탁 걸리도록 만들어놓은 한물간 지식들, 한물간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력조차도 기록해놓은 책들이 전부 다 어떤 욕심에 어떤 저자 나름대로의 그 내려오는 어떤 계열의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관계되어지는 돈하고 관계된 거 관계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분명한 거는 그런 거예요. 칼로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이 내용,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내용과 똑같이 돈으로 일어서는 자 돈을 가진 자 돈으로 망한다. 즉 이 내용이 이쪽이에요. 풍선앞의 경제정서장.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 뭐냐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강하다 하는 나라들, 돈을 많이 가졌다는 나라들, 경제 대국이라 하는 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비교하던 전 세계 군사력을 가지고 비교하던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군사력으로 비교하던 때에 강하던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여전히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듯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1884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때가
일제강점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하는 것에서 타켓들을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선포해서 36년간이나 교회에서 우리 일본 강점기에서 하니까. 일본 강점기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자, 일본에 동화되자, 이런 거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랬다는. 지금 그 일본이 봐봐요. 전 세계 경제대국? 일본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껍데기예요. 뭐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을 우리가 보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 독일이 수없이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설 때마다 망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표현에 분명히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칼로 일어서는 자, 돈으로 일어서는 자를 안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안 바꾸고 칼로 일어선 모습은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어가는 이 경제구조를 바꿔가면서 자기들은 아닌 듯, 그래서 국민들 하여금 돈 벌려로 만들어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동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돈 가지고 있다. 현재적으로 돈으로 일어서서 전 세계에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전 세계에 참 이렇게 경제를 운영한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칼로 일어서는 자가 아니고 돈으로 일어서는 자, 돈을 가지는 자, 돈으로 망한다. 이 내용을요, 자기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슬로건으로 나름대로 이 돈 가진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즉 돈은 자기 집에 도로 꽂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가졌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요소에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2012년이라는 특징 때문에 2012년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갈라지는 양갈래 갈라지는 이런 구조로 안 나왔으면 이런 내용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만 전체를 다 이야기하니까 안 돼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자들, 요 부분에 요 위에서 풍선 앞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걸 듣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전 인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몇몇 사람 돈 벌레에 해당되는 개인 위주로 이게 계속 나가는 이 구조로서 이게 발달된단 말이에요. 발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나라인데 얘기하면서 한 나라, 한 국가인데 독일도 국가 전체라 이야기하죠. 이태리 개인적으로 걸어왔던 그 걸음에 그 이태리 파시스트 같은 이런 어떤 조직들, 프랑스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던 스페인, 그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큰 나라들은 전체가 다요. 과거에 이름이 있던 유럽의 대단한 나라들은 전체가 다 이 돈으로 해서 사람들을 딱 끌어모았던, 돈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켰던. 그리고 돈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 무기를 가지고 무역인이 하면서 막 각 나라 다니면서 식민지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어가던 저들의 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되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 앞에 국민이면 국민, 민족이면 민족 단위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지. 이 잘못했다고 하는 요소를 아무도 지금 국가별로
어느 누구라든지 우리가 지금 잘못 걸어왔다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데 도로 집에 꼽아야 될 금을 아직 안 꼽아있고 그대로 금을 막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 누가 개인한테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국가의 나름대로의 걸러오던 그 역사 속에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데 그 했던 어마어마한 섭리 자체에 대한 기대를 딱 푯대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을 했다. 이런 자리가 필요하죠. 이런 자세가. 여기에서 해결될 실마리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냥 여기서 그냥 망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존재도 이것도 어쩌면 전체 경제에서 볼 때 왜냐하면 돈이 이왕해진 돈이 이렇게 풀려갔는데 양 자체가 돈의 양이 이래 많은데 이것 자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요 우선은 지금 이 단계가 이 구조가요 우선은 있죠. 넘어오는가. 그러나 이것 자체를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 아까 나사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지구라고 하는 요 요소에 어떤 관계되는 인공위성을 보낸다, 기후를 알아낸다 하는 이 정도에서 우주의 개발은 끝을 내야지. 거기서 더 나가서 화성까지 간다, 달 날아가서 어쩐다, 그 채집에 온다, 이런 거는 일체 제한해.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어떤 한계점을 정해야 돼, 한계점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연유에다가 이번에 나사 민영화를 한다 하길래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왔다. 관점을 그려보는 거죠. 어려운 위치에 왔는지 안 왔는지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잡혀올 건 어떤 위치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검증할 만한 능력은 내가 안 돼요. 상황에 뉴스 나는 거 보고 그 정도로 아는 거죠. 공화당, 민주당, 자기들 정강 이야기하는 거 듣고 상당히 어렵구나. 근데 또 나사까지 또 이렇게 민영화를 한다 하니까 국가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렵길래 저래 할까. 어지간하면 놓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이 요소에서 요 관점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 칼이라 하는 개념을 해서 돈이라고 바꾸는 그런 요소. 본인들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탁 받아들이면 분명히 어떤 해결점이 나오는데 그 요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부분에. 요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앞으로 또 요 영역에도 마찬가지 요 영역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제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분명한 건 뭐냐니까 학교 공부라 한 요소가 그런 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안다. 먼저 뭘 내가 가졌다. 칼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내가 뭔가 지식을 가졌다. 공무원이 된다.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르게 특허를 한다. 이것 자체는 뭐냐? 우선권에 있는 어떤 권리, 뭔가 모르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사람의 자세는요. 이게 돈 가진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은 막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높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데 먼저 가지고 많이 가지고 앞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하나는 다른 사람, 못 가진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그 사람이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온 인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그 구조에서 이 돈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계적으로 서로 돌아가도록 서로 소통이 돼도 서로 돈이 이게 어떤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돈 많은 사람만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은 큰데 돈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양이 됐는데 실제로 그것이 몇몇 사람의 쓰임 돈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하면 그래요. 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5,000원짜리 식당이 5,000원짜리 같으면 되었어요.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어요. 5,000원 먹고 나면 더 이상 식사 못해요. 배불러.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끼를 가지고 만 단위를 쓰는데 10배를 쓴다. 5만 원 쓴다. 5만 원도 안 된다. 이게 술값하고 하면 5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 500만 원. 그러다가 뭐까지 막 날리고 하루 저녁에 날리는 돈이 수천만 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어요. 응? 지난번에 어느 정도 뭐 자료에 나오는 슈프리치라 슈프리치. 적어도 1조 자산의 규모가 1조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돈 1조 원 같으면 이자만 해도 하루에 쓰는 것만 해도 이자만 모아도 이게 뭐 정신없단 말이에요. 하루에 들어오는 돈만 해도 내가 1조 원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럼 그것을 못 쓰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쓰는 돈들이 향수 한 그릇, 향수 하나에 12억 원짜리 돌, 화성에서 떨어진 돌 그런 거 5억 원에 사들라고 셔츠, 황금으로 된 셔츠를 내갖고 2,500만 원 황금 화장지 15억 원 칫솔 500만 원 이거 쭉 해놨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 몇백 원짜리 쓰는 칫솔을 그 사람들은 수억 원을 뜬다는 거 아니었어. 그 요렇게 차이가 나가고 차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풍선화폐라는 거예요. 풍선화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얹어서 한다. 그거는 풍선이지. 돈에 부풀어진 거지. 그런 사람 쓰니까 그 사람들 1조 원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 100만 원 있는 사람보다 더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은 많이 있어도 실제로 쓰는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이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금을 가져가야 되는 자세, 도로 꽂아라. 금이 있는 자리에 도로 꽂아라. 즉, 이 돈이 가야 될 자리, 유통을 시켜야 될 돈이,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딱 제 있는 이 돈 갖고는 아무리 경제가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제로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해도요,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큰 돈들이 딱딱 재나면 아까처럼 뭐 저렇게 황금 유니폼이나 이런 거 런닝 셔츠 같은 거 입고 그걸 갖고 되면 유통시키려 내는 거 아니야. 수억 원짜리 들여가고 그거 자기 집에 딱 갖다 놨는 거지. 응? 그런 식의 자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봐야 인류에게 도움될 돈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돈 가진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은 뭐냐니까 이 돈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돈으로서 쓰이게 할까. 요게 됐어요. 그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민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의 교육장으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류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요. 걱정 안 해도 얼마든지 구조 자체가 바뀌어간다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요 밑에 적어놨어요. 이 밑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적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쭉 적어서 좀 객관적으로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비교된 데이터들, 모아놓은 데이터들 수집해서 그거 좀 나열해서 같이 발표하면 안 좋느냐? 라는 바람은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있는 데이터들 보면은 나오는 데이터는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올라가는 어떤 길목에서 있는데 이 갈라지면서 나오는 이런 요소들은요 데이터로서 나올 수가 없어. 상황만 보고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목사가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성경이니까 성경의 기준점에 두고 상황을 이래 보면서 비춰보면서 저거는 바른 방향이다. 저거는 바르지 못한 방향이다. 왜냐면은 나중에 요 뒤 밑에 가보면은 밑으로 가면 방향이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서 그냥 괜히 이렇게 글만 몇 줄 서술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이것이 방향인데 이런 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 자체가 1096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전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시켜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 갈라지는 때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할 데이터를 제시해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주관적으로 봐가지고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그냥 설명만 간추려서 나오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 하는 내용도 볼 때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는 이런 요소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안 하고 넘어오니까 교육의 허구는 자꾸 쌓이고 자녀를 기르는데 교육비만 자꾸 들고 허풍만 실제로 생활하는데 전혀 쓸모없는 교육 내용만 너설하게 이런 과정 잔뜩 해놨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 가지고 어디 가서 쓸모 있도록 활용되는 게 어디 있어요? 형식적인 그런 시간만 강좌 몇 강좌 해가고 대학에서 어느 학점 몇 학점 이렇게 딱 그것만 커리큘럼만 나와 있으면 그냥 패스. 이런 허풍순이 같은 참 이런 그 제도 그 제도 속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타켓을 하는 게 전부 다 이쪽을 돈이 있어서 전부 다 이쪽으로 돈이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줄 알고 달라드는 이런 구조. 이런 데서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미리 이야기해서 미리 알려서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죠. 어떤 요구하고 오다 같이 한걸 해가지고 인류 전체가 전 인류가 공존하는데 좀 기여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그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있다. 요 이름 남김의 주력 요까지 했습니다. 후손 단절.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세계 단일 통제 국가 지향. 여기 아까 요거 NW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세계 단일 통제 국가 지향하는 게 NW New World Order라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이렇게 그 라틴어로는 발음을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라틴 발음을 내가 안 해봐서. 이거는 이태리에 있는 교황청은 라틴어를 쓰고 있으니까. 라틴어란 자체가 이태리어 계통이 나오는 게 라틴. 아메리카, 그런데 북쪽에는 그냥 아메리카를 가라지 아메리카. 그런데 그 남쪽에는 남미를 다른 말로 하면 라틴 아메리카라, 라틴 아메리카. 그 라틴어 쪽을 쓴다 이거죠.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게 전체가 일종의 라틴계예요, 라틴계. 라틴어가 하나의 그 조직이 되어갖고 각각 언어가 파생되어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쏙 빠지는 거죠. 그 중간에 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중세의 어떤 교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해야 그런 것이 뭐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여기 그 세계 단일 통제국가, 요걸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아까 칼로 이래서 이제 칼로 망한다. 요 요소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통제국가라 하는 이 내용에 그럴듯하게 교황이 말하니까 참 얼마나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 속에는요 큰 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칼이 숨어 있어요. 단일 통제국가 뭐예요? 세계 단일 통제국가 지향, 세계 뉴 월드 오더라 하는 이 내용의 이 뒤에 있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거는 교황을 지향합니다. 교황 통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럽 전체가 교황으로 인해서 하나의 힘을 합치던 그 이야기예요. 유럽 중심으로 옛날에 1517년 이전에 그 구조, 다시 말하면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점에 유럽 전체가 십자군 전쟁으로 똘똘 뭉치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황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교황 한마디 그런 식으로 교황 한마디의 근위에 그만큼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시대를 다시 만들자. 로마 중심으로 나타났던 어떤 세계 단일 국가, 그 로마가 1453년에 멸망하는데 바로 새로운 세계를 지향을 하는 그 구조,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일반화시켜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교황이라는 것에 대한 가면, 교황 제도라고 하는 그 가면을 우선 벗으려고 그거 벗고서 그걸 벗겨서 보는 구조가요 상당히 필요하죠. 이거는 참 기독교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참 서로 간에 껄끄러운 관계니까, 서로 간에 공경하는 관계니까 당연히 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요, 당연히 하나의 눈을 이렇게 색깔을 쓰고 안경을 쓰고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교황에 대해서 어떤 교황을 바른 정치, 교황의 어떤 바른 정체성, 이걸 나타내는 데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종교란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간에 정말 할 말이 많고 교황에 대해서 바른 내용을 알아야 이 돈에 대한 경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도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황은 저렇게 자그마한 나라에, 바티칸 공화국이나 간 나라에, 자그마한 나라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 저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돈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은 전혀 그들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 신앙이 있을 걸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절대적으로 돈하고 돈의 힘, 물리적인 힘 가지고 서로가 관계를 맺어 있는데, 교황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다시 유럽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조가 되어지도록 최대한 그래갖고 지금 유엔까지 손에 이으려고, 유엔을 좌우하려고, 지금 교황에서 유엔하고 지금 어떤 분리되어진 하나의 권리로 나와 있는데, 이 유엔도 교황이 좌우로 만들면은 이제 완전히 지금 말하는 교황 통치로, 교황은 가만히 눈에 안 보이는 듯이 활동하면서 유엔만 움직이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통제 체제로 간다, 이런 구조로 지금 구상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칼로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1096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봐줘. 1096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말, 이건 1096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200년이 200년. 1096년에서 1291년인가? 200년. 그동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 인류사, 인문계를 통해 어느 시대, 어느 걸 해도요, 인문에 인문학을 한다든지 뭘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200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는요, 누가 언급 안 해요? 아무도 언급 안 하잖아요. 인류사 속에 분명히 200년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슬람 계통에 하여튼 제일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이슬람이 피해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피해자, 제일 첫 피해자는 이스라엘. 타켓트는 이슬람을 목표로 갔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이 제일 큰 피해자고, 이슬람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요소, 200년 동안 일어난 전쟁, 그 앙금이 지금도 한쪽에서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유럽에서는 입을 싹 닫잖아요.
그걸 갖고 계속해서 지금 IS라는 이런 테러 조직조차, 이슬람의 테러 조직조차 잡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1996년의 십자군 전쟁을 붙잡고 있잖아. 그런데 봐봐요. 유럽의 어느 나라도 야 그거 교황이 그걸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교황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없어요. 그냥 같이 가는 같이. 교황이 좋아서 그렇나? 교황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교황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권력에 뭐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나? NWO라고 하는 이 요소예요. 이 끔찍한 어떤 참말로 그 시커먼 계략, 또다시 이 인류 사이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교황은 항상 하얀 옷 입고 좀 전쟁이 조용하면 나타나기만 끝나는 거예요. 앞에서 전쟁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정 다 해가지고는 자기는 그 뒤에 설명없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존재. 이게 정체성, 이 가면. 이 교회 목사가 아니면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 오래된 성경의 근거, 오래된 내용을, 성경을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내용을 알고 그 뒤에 포장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는 하여금 자기 손에 엮겠다. 어떤 교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여러 가지 논리성을 가지고 역사성이 있으니까 역사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을 앞세워서 이만한 역사를 가지고 인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명령권자가 교황에 또 어디 있느냐?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로 다녀도 다 자기를 참 선하게 말하는, 교황을 선하게 만나는 그 요소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덕이 만만하죠. 덕이 만만. 여기 분명히 우리가 그 어떤 가면 이것 자체를 벗겨야 요 풍선 앞에 종사자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변화에 낮은 자리 들어가는 거. 지금 교황이 지금 그 자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지 하면서 시커먼 칼을, 시퍼런 칼을 높이 치들고, 바티칸 공화국, 바티칸 그 앞에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그 탑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금처럼, 무슨 복음을 꼽아난 것처럼, 뭐라 하지, 페레스컨가 아닌데, 그 탑 이름이 그런 탑이 있어요. 아주 다름한 교황 개인은 우리가 분명히 한 인간으로서 봐야 되지만, 교황 제도, 이 제도는 꺼내. 교황 제도를 꺼내. 그래서 교황은 어떻게 하든지,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그 안에 구조에 들어가게 만드는 전 세계 어떤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다 끊어버리고 바티칸 공화국 안에만 안전하는 그 위치로요. 만들어놔야 이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데 미국이 부도 안 나는데 도움이 안 되겠네 이런 보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